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과제 올려주신 내용들을 피드백 해드리고 있어요. 질문사항과 물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서 공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한채님께서 올려주신 물건이에요. 제주도 물건이네요. 2019 타경 3723. 제주도에 있는 유스 호스텔이요. 유스 호스텔 숙박시설인데요. 사실 이런 숙박시설은 별로 경무의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콘도나 호텔이나 얘는 유스 호스텔인데요. 이런 물건들은 그 주관된 업체가 그냥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초보자 분들은 이런 물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제 이런 물건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이 물건 번호가 있죠. 8. 물건 번호가 총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통째로 낙찰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경매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럼 이 각각 소유자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물건을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매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숙박시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물건도 변경됐어요. 숙박시설이에요. 권리사항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다음 물건 볼게요. 서울에 있는 빌라예요. 낙찰이 됐어요. 자, 2018 타경 103860이고요. 방학동에 있는 빌라 4층입니다. 4층, 요거네요. 한쪽은 약간 불법 구조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세대 빌라이고, 전용이 17평. 전용 17평이면 아파트 25평형인데요. 그거보다 빌라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감정가 2억 800에서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낙찰이 되고 나서 불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계속 유찰이 된 현재 57%의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4월 28일이에요. 그래서 2017년 4월 28일 이후로 근저당 경매에서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17년 10월 10일, 2017년 10월 10일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배당 요구가 2019년 4월 8일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예요? 2018년 9월 19일인데 너무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이분은 뭐가 있죠? 자, 먼저 전입은 했지만 늦게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요. 전입, 확정, 배당을 했지만 배당의 요건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3,700만 원 보증금이잖아요. 2017년 4월 28일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이면 3,400만 원 먼저 배당받는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그런데 배당 요건이 충족을 못했어요.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되죠.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배당의 요건이 충족을 못해서 3,700만 원의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2019년 7월 8일에 채권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2019년 요때 매각 불허가를 냈었나봐요. 2019년 5월 27일에 매각 결정 기일이 났는데 변경이 되고요. 2달 후에 결국 불허가가 냈죠. 5월 27일에서 7월 11일 사이에요. 그래서 불허가가 나기 직전에 채권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요청서를 냈지만 결국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 불허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을 하고자 하신다면 현장에서 불허가가 난 이유가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근의 중개사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물건에 대한 질문이요. 권리분석. 배당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 있지만 소멸되는 권리로 명도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동네가 조용해서 주거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도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배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인수해야 될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이 임차인은 안타깝지만 이사를 나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다음 물건 볼게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빌라의 반지하 물건이네요. 빌라고요. 전용 10평. 감정가는 7,900에 2회 유찰돼서 5,056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낙찰이 됐어요. 72%로 3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물건이 정확하게 안 보이네요. 물건에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근저당과 가압류로 모두 소멸입니다. 와, 뭐가 막 자잘한 가압류가 많이 있네요. 이 집에는 채무자가 살고 계십니다. 97년도부터 쭉 여기 사셨어요. 97년도에 사셨으면 지금 한 23년 정도 쭉 사셨어요. 경쟁자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경쟁자가 그래도 3명이나 있었어요. 낙찰가는 굉장히 저렴하죠. 아마 이 물건은 수리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물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굉장히 싸잖아요. 5,6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임대를 놓으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올수리 하셔서 임대를 놓으면 월세가 나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큰돈님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42496. 자, 질문 내용 먼저 볼게요. 임대 수익이 목적입니다. 용도는 아파트이나 오피스텔 원룸형과 비슷한 느낌인데 현재 유찰이 2회 되어서 최저가는 3,136만 원입니다. 유찰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같은 평형 매매가는 19년 11월에 4,400만 원, 19년 3월에 6,500만 원이고 2017년 3건 매매는 모두 6,300만 원에 되었습니다. 2017년에 6,300이었는데 19년 11일에는 4,400이니까 좀 많이 떨어진 상태네요. 그 매매가 299세대라 매매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100에서 200, 월 25에서 35 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4,500, 최저가로 낙찰 받는다면 임대 수익률 10% 가능해 보이고 시세 차익으로는 기타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이득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현대모비스 공장 등 외지에서 온 세입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은 깨끗한 느낌입니다. 주변에 호텔도 있습니다.
네, 여기 평택의 포승읍에 있는 공장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죠. 전용 7평. 그래서 감정가 6,400에서 지금 2회 유찰돼서 3,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기일 변경이 떴네요. 4월 13일로 매각기일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법원도 매각기일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말소기 좀 걸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상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8층 823호.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입을 안 하신 상태네요.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물건은 임차인 수요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물건은 이렇게 옆에 공단이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이런 큰 공장들은 사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장에 예상하신 것처럼 현대모비스에서 사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물건에 임차인으로 어떤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지 현장 가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보기에는 임대가 잘 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물건의 임차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임대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사전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 가셔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주차 때 조사하는 방법들 나오거든요. 그때 사전 조사로 조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소액이라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물건들은 나중에 빠져나오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다음 물건 또 보실게요. 자, 2019 타경 511804입니다. 질문 내용 먼저 볼게요. 5076세대 대단지 세대이며 인천이 석천 사거리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매매가 활발한 편이고 2020년 2월 매매가 3억 6,300, 23층이고요. 월세는 3천에 90, 전세는 2억 7,700입니다. 인천 남동구 최근 검색 순위 1위, 단지 인기도가 좋은 물건, 대규모 단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인접 마트, 편의시설이 근접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청이 있고 교육청, 종합병원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시세 대비 최저가 2억 5,550만 원으로 낙찰 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월세 수익률은 4.6%. 예, 얘는 월세 수익률은 아니에요.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 엄청난 분들이 입찰을 하셨죠. 88명이 이 물건에 입찰에 참여하셨어요. 최근에 이 물건 매가가 1억 원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9월동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가 한동안 막 낙찰 이후에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요. 감정가에 낙찰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죠? 감정가 3억 6,500만 원에 낙찰을 단독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갔을까요? 이런 물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신권 때부터 물건을 계속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신권에 3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받았으면 너무 괜찮았을 만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인 2월 24일에 88명이 들어가서 낙찰을 119%에 받아간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가보다 약 20%더 업된 가격으로 낙찰이 된 물건이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일부 지역들의 입찰자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권부터 물건을 계속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괜찮다 하는 물건들은요, 1회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자에 신권의 가격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물건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다 소멸이고, 그리고 세무자가 좀 점유하고 있는 권리상으로 아주 깨끗한 물건이죠. 네.
87병이 헛걸음 하셨네요. 아쉽습니다. 다음 물건이요. 자, 2019 타경 521853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 시세 차익이 목적이시고요. 788세대 대단지 세대이며 향남 시범마을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으나 향남 중학교와 향남 고등학교에 인접합니다. 매매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는 편으로 2020년 1월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 5층이요. 월세는 5천에 50, 전세는 1억 9천에서 2억 2천입니다. 유찰이 2, 3회 정도 진행되어 1억 3천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3천이요. 다만 소유권, 남편과 아내가 2분의 1씩 등기된 것으로 보여 경매 진행 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군요. 상관없어요. 소유권이 지분이 이제 매매 2분의 1이지만 근저당이 전체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지분이 아니라 이 물건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도 전체에 대해서 넣었어요. 근저당권자가 전체에 대해서 넣었기 때문에 지분이 아닌 물건 전체에 대한 경매입니다. 근저당 이후로 다 소멸이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가요. 자, 이게 예상 낙찰가예요. 최근에 낙찰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86%, 최근에는 8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요, 2억 1천 정도로 예상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세가가 2억 2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전세가 정도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얼마 예상하셨어요? 1억 3천 정도까지 유찰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1억 3천까지 유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회 유찰이 되고 1회 유찰된 후에 86% 이상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과제가 좀 많아서요. 다음 물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하프블랙님 물건입니다. 하프블랙님 물건 조금 전에 봤던 물건하고 같은 물건이네요. 오포의 고산리에 있는 아파트 조금 전에 봤었죠. 그래서 증액됐던 물건이요. 네, 방금 앞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물건입니다. 질문 내용이 뭐였을까요? 지역이 광주지만 분당에서 가깝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대출도 많이 나옵니다. 임차인 미배당이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임차인 미배당, 요 부분만 한 1,000만 원 정도만 미배당으로 예상되고요. 이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임차인분은 안 됐지만 낙찰 받기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의 물건이에요. 요 영상은 바로 앞에 있는 영상 참고해 주세요. 다음 물건 볼게요. 성남에 있는 빌라예요. 네, 반지하 물건이네요. 58754고요. 빌라 전용 59제곱 전용 25평이면 꽤 큰 빌라죠. 보통 성남에 있는 빌라 더 오래된 거 많거든요. 근데 20년 된 빌라입니다. 자, 질문 내용이요. 지하지만 을지대학과 지하철에서 가까워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볼게요. 일단 단대동이면 대학생뿐 아니라 이렇게 성남이 그래도 조금 임대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들어가기에 괜찮은 동네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 상태만 나쁘지 않으면 임대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지하긴 한데 아주 반지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창문이 다 나와 있네요. 예. 창문이 반만 보이는 그런 반지하는 아니네요. 반지하 치고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 이 집에는 임차 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임대용으로 보시려면 임대가 잘 나가냐를 보셔야 되겠죠.
뭐 거래 사례로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잘 뜨기 어렵죠. 그래서 사전조사 하실 때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지금 연식 있잖아요. 얘가 지금 2000년식이고, 그리고 평형이 18평형이에요. 얘가 방이 3개예요. 방 3개에 20년차 빌라, 인근에, 이 인근에 방 3개에 20년차 빌라를 같이 조사를 하시면 되세요. 빌라, 반지하 빌라이지만 욕실도 2개 있고요. 발코니도 있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임대가가, 월세가가 얼마나 나는지 사전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임대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다음 물건이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역시 변경됐고요. 2019 타경 105603. 얘도 중복이에요. 채권자가 2명 있다는 뜻이고 입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빌라는 8세제곱짜리 32평형 아파트고요. 3억 1,500에서 1회 유찰돼서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기일이 변경이 돼서 아직 매각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딱 이제 이렇게 봐도요. 워낙에 수성구는 핫한 동네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르는 지역이라도 지도만 봐도 이렇게 파란 지역들이 많고 빨간 지역들도 있고 하다는 것은 아파트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문 내용이요. 수성구 소재로 경산에 가깝고 수성 의료지구 안심 뉴타운도 최근에 실거래가가 3억 초반이라 2억 중반에 낙찰되면 시세 차익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2억 중반으로 낙찰이 되면 시세 차익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일단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죠.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소멸이고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지금 8세제곱짜리잖아요. 3억 1,500에서 2억 8,700 정도, 그리고 2억 2,800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전월세 가격은 2억 3천 정도, 2억 3천 정도로 되어 있고, 이 동네에서 매각 가율은요, 85%에서 88%, 요새 살짝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인근의 매각 가율을 보면 예상 낙찰가는 2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96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이 매가가 차이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면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다 해서, 그리고 인테리어 한 상태의 가격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만한데요. 이 동네 매각 가율이 그리 낮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현장 답사 갔다 오신 내용이에요. 2019 타경 72091. 먼저 현장 답사 일지 보고 물건 한번 볼게요. 광주 진월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59제곱, 일반 25평형 아파트고, 그리고 입찰 기일은 3월 5일 딱 단기 매매를 원하셨어요. 채무자는 2013년 6월 13일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우편함을 보니 우편물이 토하고 있는 거, 우편물이 토하고 있대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하셨어요. 인근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좋고요.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나름 학군에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남구청까지 차로 7분 거리에 실거래가가 1억 2,400에서 1억 7,500.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전월세는 1억 1,000에서 1억 3천, 2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월세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직접 갔다 오셔서 중개사무소에서 얘기해 준 것도 다 적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매매가는 1억 4천에서 1억 7천. 로얄층일 때 1억 7천이고요. 전세는 1억 2천. 매매 1억 3,500에서 1억 6천. 전세는 같은 가격 말씀하셨어요. 어디 한번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 타경 72091. 지금, 3월 5일에 변경돼서 4월 달로 바뀌었네요. 감정가 1억 6,8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1,760만 원으로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97년식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 밑으로 소멸, 권리관계는 깨끗하고요. 자, 5구제곱짜리 1억 2,500, 그리고 1억 6,900. 그렇긴 한데 실제 거래 가격은 1억 2,400에서 1억 7,500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매물이 나온 게 1억 4천 정도라고 해요. 전월세가가 1억 3천, 1억 2천, 보통 1억 2천이라고 합니다. 19층 중에 17층. 그러면은 얘는 로얄층으로 봐야 되겠군요. 이 물건의 인테리어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기본적인 수리는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입찰 가격을 1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1억 5천 정도로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매도를 하시죠? 한 1억 4,500에서 1억 5천, 1억 4,500에서 1억 5천 사이가 적정한 입찰가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 1억 5천의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비용들이 또 들잖아요. 이거 시세 차익을 내기에는 낙찰가와 매도 가능 가격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한번 계산을 직접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용들이 또 들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들고 수리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시세 차익이 조금 나기 어려운 물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은 4주차 때 수익률 계산을 하긴 하는데요. 즐거운 경매 카페에서 수익률 계산기 찾으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피드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피드백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